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 명품 코너 식품 진품 명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전국에 몇 명 있다고요? 5명 있는 걸로 일단 와, 알고 있습니다. 전에 3명이었는데 2명 늘어났어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5분이에요? 원래 5명, 예, 네. 5명인데 3분이 약사시고 한 분은 그냥 식품 전공한 분은 아니시고 식품을 전공한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는 저 혼자. 그중에 제일은 김태민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언론 보도에서 나온 식품의약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고 심지어 저희가 한 2-3발 빨라요. 그렇죠. 너무 빠를 때가 네, 있죠. 너무 빠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께서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모니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문제가 되기 전에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지 피해를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사전 예방.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빠릅니다. 자, 오늘은 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이 독감 예방 접종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난 계속 방송 때. 사실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이제 사망자 수가 59명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질병관리청 식약처에서는 사망자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시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접종을 맞는 걸 일단 추천드린다라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원래 그렇게 발표하면 되게 의심 없이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아니 왜냐하면 거짓말 하겠어요 설마. 그래서 저는 믿고 사실은 이 논란이 되기 전에 제가 또 독감을 맞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불안함이 덜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사실 돼요?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아직 살면서 독감 백신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매년 예.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고 이제 아이들은 마치고 그렇죠. 또 부모님들은 항상 맞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전문 의료인은 아니라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주말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일단 뭐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지금 이제 이 역학조사 사망자들 이렇게 부검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예를 들어서 며칠 또는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자체가 큰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 좀 결과를 그래도 명확하게 왜냐면 사람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또 내 몸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맞으러 가시더라도 그 컨디션이 최상일 때 그때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고령자들이 많이 가셔서 맞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거의 다 60대 이상 70대 80대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나 면역력이 좀 약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몸이 좀 안 좋은 경우에 그런 상태에서 독감 백신을 맞으면 결과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본인이 판단하시되 좀 더 신중하신 분들은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일단 가시더라도 몸 상태를 정확하게 맞아요. 체크하셔서 온도뿐만 아니라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백신이 의약품이잖아요. 의약품이죠. 그럼 식약처는 의약품을 관리하는 곳이고. 그렇죠. 뭐라 그래요 식약처에서 일단 지금? 우리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긴 했는데 국정감사 당시에 한 국회의원이 식약처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상한 밥이나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백색 입자도 나오고 상온 노출이 된 이 백신을 우리 식약처장님은 맞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식약처장 이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의 오해가 풀린다면 본인은 맞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제 일단은 안 맞으신 것 같고. 그렇네요. 안 맞으셨네요. 네. 맞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제 이렇게 식약처에서는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말하는 건 제품이 독감 백신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관리가 철저히 돼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 상온 노출이라든지 그다음 네. 뭐 이 접종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생기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사실 이렇게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고 그렇죠. 그래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국가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방접종이 신뢰를 쌓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신뢰가 무너져 버릴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들을 하시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하는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간이 뭐 자율적으로 직접 뭐 독감 백신을 맞는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신뢰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망자들의 뭐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또 이 제품이 만약에 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 또 국가와 이 회사 간의 손해배상 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사실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단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신뢰를 보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신뢰를 하되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죠. 조금 조심스럽고 내 몸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란 되기 전에 맞았지만 논란이 됐어도 아마 맞았을 스타일이에요. 또 건강하시고 아직 젊으시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7249님이 저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대체로 알레르기 반응이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이런 체질도 독감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저는 쉰이 되도록 독감 주사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의사는 아니시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무조건 의심이 가면 네, 굳이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왜냐하면 네. 어차피 독감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맞아요. 맞기 전에 그냥 이름만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맞으실 게 아니라 좀 상담을 좀 철저히 이렇게 하신 후에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의료인에게 알려야 그 의사 담당 의사도 이 환자에게 접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 시시각각 다를 거니까 맞으러 가는 당일날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백신 관련 논란이 들어봤고요. 와, 메디톡스 정말 단골 손님이에요. 이번에 또 허가 취소 행정 처분이 내려졌어요. 이거 뭐 무슨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러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보니까 막 매일매일 그러게요. 막 7, 8%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건 좀 제가 볼 때 이제 법적으로도 굉장히 나중에 쟁점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팩트만 간단히 얘기하면 메디톡스가 국내 한 회사에게 그 제품을 팔았습니다. 보톡스 주사 제품을. 근데 이제 그 회사는 그거를 중국에 수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디톡스는 어쨌든 국내 회사에 팔았기 때문에 식약처 입장에서는 국가 출하 승인, 어쨌든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국내 회사에 팔아야 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은 그렇게 해야 되고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 허가 취소를 내린 거고요. 근데 이제 메디톡스는 아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된 것이기 때문에 수출용 제품은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렇다면 국가 출하 승인, 즉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양쪽 당사자의 주장입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사실 둘 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메디톡스가 국내에 판 건 맞거든요. 국내에 있는 업체에 판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라서 보면 식약처의 주장이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전체를 보면 중국에 어쨌든 수출된 것도 또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이상한 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며칠 전에 그 국내 제품도 이제 승인을 받은 게 나왔다고는 하던데 이전까지는 국내 보톡스 제품이 중국에 정식으로 수입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밀수출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한 1,000억 가까이가 다른 이 보톡스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전부 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내 한 업체에게 제품을 팔면 그 업체가 소위 말하는 뭐 보따리상이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는 수입 통계에는 하나도 지금 잡히지가 않는데 우리나라 수출 통계에는 또 이게 잡히고 되게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거 식약처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식약처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제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중국에 팔리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관리는 수출을 할 때는
우리가 관세청에다가 그럼 관세청에 수출만 문제 있는 하지 거죠. 사실은 식약처에다가 수출할 때 뭐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관세청의 책임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수출을 할 때는 사실은 보통 신고만 하거나 하면 되지 수출을 우리가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는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뭐 개인이나 영업자가 수출하는 걸 뭐 왜 이걸 수출해 이렇게 아마 통제를 뭐 이게 이제 전략 물자라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르지만 여태까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기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통용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메디톡스만 유독 문제를 삼아서 지금 허가 취소 그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행정처분으로 허가 취소가 일단 내려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메디톡스에서 법원에다가 예전처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게 또 일단 임시적으로 11월 13일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될 거라 아마 뭐 제품이 계속해서 출하되고 유통되는 거에 문제는 없을 건데 과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왜 메디톡스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럼 그동안 또 식약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우리나라의 이 제품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그러니까요. 또 생산된 후에 뭐 수출되는지 국내에 유통되면 표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된 건지 이제 그걸 알면서도 굳이 식약처가 왜 메디톡스에게 또 행정처분을 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아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많이 밀수출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몰랐다는 게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게 그게 일단 저는 궁금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메디톡스만? 그러면 이게 만약에 효력정지가 인용이 만약에 되면 메디톡스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그 제품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팔고 유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마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또 오를 겁니다. 그 금요일 날도 올랐고 왜냐하면 효력 정지가 임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13일까지 임시 인용이 됐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11월 13일까지는 일단 임시로 허락해주고 이제 11월 13일 이전에 이거를 계속해서 팔게 해줄지 아니면 정말 식약처의 행정처분대로 품목 허가를 그대로 내릴지를 13일 직전에 일단 결정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엔 예전에 우리 지난번에 6월 달에 있었던 그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인용을 결국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안전성 뭐 이 주사를 맞아서 뭐 어떤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부작용이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행정 절차상 신고를 했냐 또는 뭐 표시를 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전의 사례 또는 뭐 다른 행정 사건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 그리고 영업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도 인용 쪽에 무게가 실려서 주가가 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누군가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메디톡스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자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변호사님 우리 2주 뒤에 봬요. 예.